자, 최민희가 어제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네, 대형 사고를 쳤죠. 그 최민희가요. 어제 그 이제 우리 비례대표 탈북자 출신의 박충건 의원. 네. 근데 박충건 의원은요. 지금 뭐 나이도 젊고 그리고 여기 그 북한의 초엘리트예요. 네. 공학도였죠. 화학 전공했죠. 화학 전공해갖고 한국에 와서도 현대 자동차 그 연구소에서 네네. 아주 그 고급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요번에 비례대표로 발탁이 된 것인데 네. 그런데 이 3일에 걸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고 한마디로 이제 총평을 한 것이죠. 네.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남용하고 그래서 이게 뭐 인격 모독이고 뭐 어쩌고 하다가 뭐 인민재판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말이죠. 인민재판이란 표현 그 비유적으로 자주 씁니다. 잘 쓰죠.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인민재판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6.25 전쟁 당시에 저 인민군들이 이쪽을 점령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들이 처벌하고 싶은 사람을 앞에 딱 세워두고 이 사람 이래 해갖고 나쁜 놈이죠. 네. 때려 죽여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선동을 해갖고 그냥 그 몰아갑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다 죽여 하면 거기서 바로 그냥 처형해버리고 이런 게 인민재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화 삼체에 지금 나왔던 그 홍위병들이 그 이 당시 베이징대 저 베이징대가 아니고 저기 어디죠? 저 밑에 있는 저 누굽니까? 시진핑 나온 대학교. 예. 거기에 있는 물리학 교수를 현장에서 처단하는 그 장면입니다. 저게 바로 인민재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제 인민재판, 그게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었던 거고 중국, 북한 이게 일반화돼 있었고 우리 6.25 때 네. 그 우리 무고한 양민들이 저 인민재판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죽창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근대법,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네. 법과 뭐에 따라서 이제 무슨 처벌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걸 인민재판이라고 하는데 3일 동안 이루어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민재판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이제 최민희가 이것 보세요. 저기요 하더니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을 잘 모르나 본데 그 어디서 이런 저기를 하느냐? 인민재판이라는 말을 하느냐? 네. 오히려 당신이 뭐 좀 문제가 있는 발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친 거예요. 네. 그 최민희가 이진숙 후보자를 향해서 뭐 뇌구조다, 나이가 얼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막말을 쏟아냈고 이거는 수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지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 동료 시민에 대한 정말 이 모욕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최민희가 이제 깨갱했어요. 1시간 반 만에 네. 사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기록에도 이 말을 지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겁한 거죠. 근데 국회법상요 지울 수가 없대요. 그렇군요. 안 지워진답니다. 그렇죠. 한 번 뱉은 말은 안 지워지고 수정하면 그 수정안까지 다 적게 돼 있대요. 네. 국회법상. 그러니까 최민희가 이 뱉은 이야기는 전체주의 국가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 원칙 몰라요 라고 했던 말은 영원히 국회 속기록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이 최민희에게 아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저는 꼬리표라고 제 생각이 드는데 자, 민주주의 원칙 이거 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최민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다수결을 앞장세워서 소수를 짓밟아도 된다. 네. 이런 민주주의를 최민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끝까지 설득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바로 지금 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도 우리가 어변제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인민민주주의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고 인민재판이 가능한 홍위병에 의한 인민재판이 가능한 그런 민주주의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정말 자유주의 정신의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네.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다수의 횡포입니다.
그 소수자를 말이죠. 숫자만 가지고 막 그냥 찍어 누르고 탄압하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다수의 횡포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네. 바로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가. 민주주의의 그 끝판왕을 그 보여주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을 잘 모르는가 본데 아니 그러면 박충권 의원을 비롯해갖고 지금 국내에 정착해 있는 우리 이제 탈북민만 하더라도 한 3만 5천 명 정도 네. 되죠. 그리고 해외에서 아직까지 못 들어온 사람들, 맞습니다. 또 제3국으로 망명한 사람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탈북하다가 안타깝게 또 인명이 희생된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그럼 뭘 찾아서 왔어요? 바로 자유와 민주를 찾아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체주의 국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체험을 하다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그야말로 거기서부터 탈출한 거 아니야 목숨을 걸고 네. 그런 사람들 또 어떻게 저런 망발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저거는 막말을 넘어서서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탈북민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비춰졌고 그 근저에는 북한을 마치 자신들의 어떤 조국인 것처럼 자신이 본받아야 될 나라처럼 즉 주사파적 생각들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아주 쉽게 나온다. 그게 단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이 국회에서 무슨 발언을 할 때 그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 쓰레기다. 인간 쓰레기라고 그랬죠.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인간 쓰레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인가요? 그때 임수경 아시겠죠? 예. 임수경이 그 국회의원 시절이죠. 예. 그때 이제 탈북민 누군가를 만나서 굉장히 반갑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뭐라고 하냐면 변절자 새끼들아. 변절자 새끼들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임수경이나 지금 이 최민희나 민주당 의원이나 이들 눈에는 지금 자유를 찾아온 이 박충건 씨나 태영호 의원이나 정말 이 3만 5천 명에 달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변절자, 배신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헌법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 이제 제3조가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영토 조항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안법상에서는 아직도 이제 북한을 반국가 단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현실적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순간 그리고 한국 땅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국민으로서 그때 그 목선 오징어 잡이요. 그렇죠. 네. 그거 그냥 강제 북송시켰잖아요. 문재인 때. 예. 근데 그게 현행법 위반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우리 영해로 들어온 이상 북한 주민이었지만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 해석을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 자유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눈 가리게 해갖고 말이죠. 해갖고 보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안 끌려가려고 막 뒤로 빼고 뭐 우리 사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게 눈물 나는 반헌법적인 반 대한민국 행위였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근데 그 후예인 최민희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국회의원까지 된 박충건 의원에게 저런 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그들의 근저에 있는 진짜 생각들이 툭툭 저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입으로 꾹꾹 다물고 있지만 아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최민희 할 말 했네. 우리 생각 대변했네. 이런 식의 아마 생각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수령님 품에 김정은 품에 잘 살면 되지 왜 넘어오냐. 이런 게 지금 민주당에 있는 그 주사파들 그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저에 깔린 생각이에요. 그동안 이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항상 이 탈북민들을 한 명씩 이제 비례대표로 했습니다. 그렇죠. 지성호 의원, 네. 그다음에 그때 조명철 의원인가요? 네. 했으면서 이번에 넘은 이일규 지금 참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걸 보면서 탈북을 결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대한민국 가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더라. 네. 이걸 보면서 가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품고 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근본적인 지금 좀 전에 아까 우리 김정은 사진 보여드렸죠. 그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누굽니까? 11살짜리 딸입니다. 11살짜리 초등학생 딸을 지금 후계자로 향도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마음의 고향, 자신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어떤 순결성 있는 나라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저 체제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넘어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체주의에 살다 보니까 민주주의 잘 모른다고요? 민주주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 그리워서 그들이 온 겁니다. 정말 저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모르고 실질적으로 전체주의처럼 행동하는 게 바로 지금 최민희와 이재명이라고 봐요. 90%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민희가요. 이진숙 후보자에게 뇌구조 이상하다. 이거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고 네. 거듭거듭 얘기했거든요. 근데 최민희가 이 26일 그 청문회장에서 이제 뇌구조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근데 그날 청문회 하기 오전에 SBS 라디오 나와서도 네.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했다 해서 일본 대변인 같은 뇌구조, 극우적 뇌구조다. 네. 한 번 더 그냥 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인사청문회가 진행 도중에 그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라디오 나왔고 또 장외 여론 좀 피는 거 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희한한 케이스지만 거기 나와서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극우적 뇌구조. 그럼 최민희의 뇌구조는 뭐예요? 극좌적 뇌구조예요? 친북적 뇌구조. 좌빨적 뇌구조예요? 김정은적 개딸적 뇌구조예요? 네.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의 뇌구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거 해도 이제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본인은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야기한 것도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한 거죠, 우리도. 네. 우리도 그냥 최민희 앞에서 당신의 뇌구조는 뭡니까? 이렇게 네. 물어봐도 전혀 문제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불렀다 해서 극우적 뇌구조라 하면은 당신처럼 그 탈북자를 그렇게 우롱하고 탈북자에게 그렇게 망언을 쏟아내고 반대한민국적인 반헌법적인 발언하는 국회의원 당신이야말로 뭐 김정은 딱 좋아할 네. 그런 뭐 뇌구조다. 앞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과하지 않겠대요. 근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는요.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최민희를 모욕죄로 고소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네. 만약 고소를 하게 되면요. 이게 사과를 않잖아요. 네. 이러면 유죄 성립하기 훨씬 그럼요. 쉬워집니다. 계속 사과하지 마세요. 예. 아니 무슨 뭐 이 국회 그 과방위가 무슨 뭐 외과 의사들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뇌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 뇌 구조를 무슨 뭐 MRI를 찍어봤습니까? 그게 나옵니까? MRI를 찍어보면 친일 딱 찍혀서 나오나요? 친북 찍혀서 나오나요? 그렇게 상대방을 뇌구조 운운하면서 모욕하는 발언을 저렇게 참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 정말 그 뇌구조가 저는 더 참 궁금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자, 그 어차피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청래도 그렇지만 이 최민희, 정청래와 최민희 이 쌍두마차가 민주당의 어떤 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제가 민낯이에요. 들어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곤혹스럽대요. 사실은요, 이게 민주당의 과방위원들도 이번에 최민희가 그 3일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전에 전혀 논의하지 않았대요. 아. 그래서 그 3일 청문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날 그 현장에 있던 이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전부 다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대요. 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무슨 현장 검증 간다고 갔잖아요. 예. 현장 검증 갔는데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최민희가 의원들 많이 가라고 그러는데 간 사람이 김현, 노정면, 이정헌 요렇게만 갔대요. 세 명만 네. 대전 MBC 아무도 현장 따라 안 가고. 현장 조사. 네. 근데 그것도 똥볼 찬 게 갖고 버카 하는데 그럼 버카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네. 따로 있잖아요. 네. 김혜경 씨. 버카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오히려 그런 것만 이슈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민희와 정청래 행동이 결국 민주당의 어떤 본질과 민낯 그리고 그들의 어떤 본 정체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보시면서 정말 이 저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맡겨도 되나라는 데는 아마 심각한 회의를 저는 느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참 초유의 기록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참 김용태 새로 봤습니다. 와, 그러니까 김용태가요. 어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교육방송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방송법을 13시간 12분 네. 이게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윤희숙 의원이 세운 게 12시간 47분이었는데 네. 김용태가 이거를 넘어서서 세웠는데 아마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박선원이 10시간 채웠는데 우리가 그보다는 많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제일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젊은 네. 김용태가 13시간 12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김용태의 재발견입니다. 네. 정말. 자, 이런 결기가 네. 있어야 돼요. 네. 훌륭합니다. 이런 결기가 그래? 너네 10시간 나 더해 라는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정말 의원들의 선에서도 좀 결기와 싸움의 어떤 이런 좀 이 의지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줘야 이게 하는데 물론 뭐 참 그렇습니다. 이게 5박 6일 동안인가요?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네, 됐는데 그랬죠. 거의 뭐 아주 우원식 의장하고 부의장 이하경 부의장은 거의 초죽음이 됐다고 그래요. 3시간마다 교도했다면서요. 예. 예. 참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지금 이제 곧 또 있습니다. 곧 이제 25만 원 그 25만 국민들한테 원. 뿌려주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노란봉투법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주자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뭐 이거 뭐 듣는 사람도 없고 소용없다. 회의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이 이게 지금 웰빙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싸움에 능하지 않는 정당이었습니다. 싸움할 줄 모르는 정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해보면요. 아주 도끼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투쟁하겠다는 의지가 생겨요. 저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럼요. 네, 의원들한테 경쟁도 시키고 네. 야 용태가 13시간 했어? 네. 그럼 나 다음에 내가 그럼 14시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스스로의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단순히 국민들에게 뭐 알려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웰빙 체질을 이번에 이 필리버스를 통해서 확실히 깰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뭐 나이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무리해서 뭐 그냥 뭐 병날 정도로 하라 뭐 꼭 그런 게 아니고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은 지금 젊고 연부 역광 하다 보니까 네. 저 13시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우연히 이제 채널 돌리다가 그 65번 국회 방송에서 김용태 의원 하는 걸 봤는데 네. 그냥 시간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나름대로 준비해 와서 내용 있는 얘기를 나름대로 힘을 실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시간대에 오게 뭐 무슨 논문 갖고 와고 읽고 뭐 이런 차원의 그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을 이제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네. 예, 이런 필리버스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단련되고 강건해지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지금 수적 열세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정도의 이제 전투력 이런 게 이제 가장 절실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웰빙 정당인데 국회의원들이 웰빙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싸워서 일할 땐 일하고 싸울 땐 싸워서 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웰빙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지금은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그 싸움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나가서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말과 행동과 논리로서 싸워야 돼요.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민주당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절절한 마음들을 설득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하나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근에 일부 최고위원들이 방송에 나가서 무슨 뭐 한 딸이다 뭐다 이 정말 당을 사랑하고 또 대한민국을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요 한 딸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한마디로 해당행위라고 봅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냥 해당행위라고 보는 게 자 개딸은요 우리 뭐 외부인들이
외부인들이 악의적으로 이름을 네이밍한 게 개딸이 아니잖아요. 네. 본인들이 개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재명 입에서 개딸 양아들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개혁의 딸, 자기들 스스로가 개혁의 딸이라고 하고 그걸 줄여서 개딸이라고 부르니까 이재명 우리 개딸들 양아들들 뭐 하면서 웃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을 칭하는 호칭이 그러길래 우리 같은 사람 제3자들도 개딸 한 거예요. 네. 뭐 개딸 전체주의 이런 거는 우리 어벤져스에서 이제 만든 용어지만요. 네. 근데 한 딸의 어원이 뭡니까? 그건 누군가가 한동훈 지지자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기 위해서 아니 위두훈이 또는 위두훈이 이외의 한동훈 지지자들이 스스로를 한동훈의 딸이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해당 행위라는 거예요. 한 딸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거는 저는 해당 행위자다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더니 뭐 김재원 의원이 또 오늘 방송 나와서 또 저 꼬리를 확 내려버렸다면서요? 그렇죠. 네. 깨갱했더라고요. 네. 뭐 오늘 뭐 MBC 라디오에 나가서도 그렇고요. 뭐 자기 알고 봤더니 뭐 자기가 아는 그 저 민주당 쪽에서 넘어온 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지지하는 뭐 중심적인 인물은 위두훈이 멤버는 아닌 것 같더라. 참. 뭐 그러면서 또 한 발 뒤로 빼고요. 뭐 지금 뭐 딴 데 나가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최고위원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어디 저기 그냥 방송 나가서 함부로 내뱉고 그게 뭡니까? 당의 위신이 뭐가 되고 본인 있잖아요. 정치인은요. 자기 말값을 스스로 관리해야 됩니다. 예, 정치인은 이제 자기 말값이 똥값이 되는 순간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존속하기가 힘듭니다. 네. 최고위원이지 최저위원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스스로가 최저위원이 돼버렸어요. 벌써 몇몇 분들이 나는 최저위원이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빨리 최고위원으로 올라와서 정말 지금 이 순간 저 지금 김용태가 보여줬던 결기 또 아마 이제 뭐 김재석도 보여주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산 삼아서 정말 저런 세력에게 꿋꿋하게 싸울 수 있는 웰빙이 아니라 전투형 정당으로 다시금 그렇습니다. 나서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쟁의 과정에서 점점 단련되고 또 서로 응집력이 생기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스스로 찾아나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